저는 이제 199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 20여 년 이제 선거를 관리한 현장에서부터 이제 중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들을 관리했던 이제 실무, 지금 현재는 이제 선거 일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고 있겠지만 조금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투표와 개표와 그 다음에 개표 방송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그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소는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한 3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투표소의 구성 인원들은 투표 관리관이라고 하는 지방 공무원과 그 다음에 투표 사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참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만 다 이제 사무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자체에 있어서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하고 또 지방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모집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입장을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입장을 가지기가 굉장히 곤란한 구조로 잘 짜여진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진행이 되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투표함을 처음에 이제 오픈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확인한 가운데 미리 투표지를 넣을 수 없도록 이렇게 서로 확인한 가운데 투표가 시작되죠. 그리고 선거인들이 오셔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가 마무리되면 그 상황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봉함, 봉인들을 하죠. 자, 봉함, 봉인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2012년 강남에서 이제 그런 골판지 투표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플라스틱 투표함을 저는 그 역사를 선거의 신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었던 상황들. 그러나 골판지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선거 절차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판지 투표함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표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새방망이로 두드려서 안 되는 것까지도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아주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투표함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니까 투표함을 봉함, 봉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물쇠로 채우고 투입구를 닫고 투입구에 이제 붙이고 자물쇠를 잠그고 자물쇠 위에 이제 봉인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테이프로 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그곳에다가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번 2012년 대선부터는 투표함을 새로 만들면서 특수 봉인지라고 해서 일단 사람이 손이 타게 되면은 그 봉인지에 보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돼요. 그래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런 봉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함을 열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저희가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투표함이 정당의 참관인들, 그 다음에 이제 호성 경찰들,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이 함께 투표소에서 모든 서류들을 작성하고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개표소에서는 이제 점검을 하죠. 이 투표함이 오는 도중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육안으로 봉인지가 각각의 투표함을 구성하고 있는 봉인지에 붙어 있는 것이 봉쇄 봉인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죠. 자, 1차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가운데서 봉인지가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 의심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거기에 자물쇠가 또 잘라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투표함의 온정성 여부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함의 봉인지가 이렇게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은 부정투표함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인지를 붙었던 것은 그 투표함이 사람의 손을 타서 어떤
내지는 뭐 잘못이 있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투표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인지가 제일 위에 있지만 그 다음 절차는 열세죠. 자물쇠죠. 자물쇠가 잠겨 있느냐 없느냐. 자, 그리고 투입구가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 또 같이 왔던 동행했던 이송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뭐 투표소에서 작성됐던 투표록이 과연 제대로 작성돼 있고 문제가 있느냐. 이송 촬영에 누가 탑승해요? 참관인, 참관인도 투표관리관, 각 정당 참관인도 탑승해요? 예, 탑니다. 그다음에 각 정당 참관이 안 타요. 법상으로 하게 돼 있고 정당에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도록 구성돼 있고요. 이렇게 참관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이송 촬영에 네, 탑승해서. 그렇습니다. 정당에 참관인들을 참관하게 돼 있고요. 그 참관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참관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들이 호송하면서 투표함을 이송합니다. 자, 투표함을 이송. 회선인데도 개표는 진행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쭉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개표 이제 개표소로. 죄송한데요. 저왜 저희가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 개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시간 아까운데.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 토론에 온 목적이 뭡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개표 절차를 설명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계속하세요? 시간 아깝게. 일일이 반박할까요? 지금 그게 지금 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절차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토론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 제가 토론자로서 네, 역할을 하는 오케이, 거죠.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요약을 좀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김 과장님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쟁점됐던 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면. 절차를 일정하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쟁점만 가지고서 이야기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요약해서 하세요. 이제 개표소로 이동해서 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개인적으로 대하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마이크가 여기 마이크가 없어서. 여기가 돼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굉장히 좀 조용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접수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해서 육안으로 보기에 이 투표함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개표장으로 들어가서 개표가 시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4.19 부정선거 이후에 투표함 이송으로 발생됐던 문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80년대 이후에 투표함 이송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로함 사건도 정규의 투표함이다. 한국 정당학회에서 최종 결론은 조작되거나 조작되지 않는 정규의 투표함이다라는 결론들을 국가수 검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천천히. 예. 다 이야기 듣고 봅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구로함까지 가지 마시고 이번 대통령 네. 선거에만 집중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너무 그리고 장황하잖아요. 예. 설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알고 이렇게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발언을 좀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르고 여기까지 왜 집중해. 와요? 예. 자, 개표소에서 이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소에서는 이제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그 다음에 심사 집계부 과정을 거쳐서 개함이 이루어집니다.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개표 상황표입니다. 이 개표 상황표는 개표장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수단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 법상 172조에 따르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8조입니다. 172조입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178조 1항입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저 확인할 테니까 팩트 체크할 때. 자꾸 이렇게 예. 괜찮으세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시겠죠. 개의치 말고 하십시오. 자, 개표 상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표 결과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릴 이유는 개표장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개표 결과, 개표 상황표는 개표장에서 참관인, 개표 사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최종적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들, 그 다음에 사무원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장에서의 데이터는 홈페이지, 그 다음에 방송사의 실시간 데이터, 그 다음에 포털이라든가 신문사에 주는 일분 데이터, 이것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개표소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방송사, 언론사, 중앙선관위 홍보회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개표소에서 이루어진 이 개표 결과가 밖으로 공개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개표소에서 이루어진 개표 상황표 지금 현재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의 데이터를 집계를 해보면 그 데이터가 맞고 틀리는지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 개표소에서 이루어진 개표 상황표 보시고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보셔서 후보자들 득표수가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표, 투표소와 개표소와 그 다음에 국민 언론에 공개되는 자료들이 이렇게 다 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 개표 상황표를 통해서 개표소에서 확정된 데이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그리고 오픈된 공개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그 선거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걸 해명을 좀 해보니까 그 해명 안 하시나 대사를? 그러니까 문제는 개표 상황표와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지 시각의 불일치부터 예, 그러겠습니다. 개표 상황이 종료도 되지 않았는데 텔레비에서 왜 그렇게 먼저 개표 결과가 보도되고 있는 자, 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표 그 방송과 저희 개표 상황표 과는 조금 무관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구시군 선거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투표구별로 확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BS, KBS, MBC는 자체 개표 예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24%가 되든지 30%가 되든지 당선을 예측을 합니다. 실제는. 그것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하고는 무관하고요. 다만 그 데이터 자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표한 자료만이 가기 때문에 임의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는. 다만 어떻게 집계를 해서 예측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24%에서 당선인을 예측할 수 있, 30%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방송사가 언론 자기들을 나름대로 그 기존의 선거 과정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일단 개표 상황표의 종료 시점과 실제 개표 시점보다 더 앞당겨된 건 아동안도 컴퓨터에 뭐 오릅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현재 시간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시간이 개표 시간이 뭐 공표 시간하고 이렇게 전혀 불일치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개표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PC하고 동일한 PC,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은 개표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개표 시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컴퓨터에 내장된 그 시간 그대로 이렇게 개표 상황표의 시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개표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시간 설정이 제대로 이렇게 준수되지 못한 가운데서 개표록상의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의 오류가 발생했던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해명을 통해서 나타낸 바 있습니다. 개표 시간 자체를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개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PC에 저장되어 있는 그 시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개표 시간이 오류가 됐습니다. 주장하신 것 중에서 이런 시간도 있죠. 10시라고, 공표 시간이 10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0시, 22시를 이야기하겠죠. 이거 10시라고 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0시부터 이렇게 개표 완료됐다라고 하니까 이거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잘못이죠.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 아니라 위원장 공표 시간 사람이 쓰잖아요. 얘하고 상관없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공포 시간
그 공표 발표한 시간대가 그 차이기 때문에 더 예, 우리가 의심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투표록이 또 다시 가지도 또 하나 더 않았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그건 전산하고는 상관이 예,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저희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소에 있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몰려있는 컴퓨터의 시간의 설정들이 1차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발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공표 시간은 위원장이 최종 공표하고 나서 옆에 있는 저기 법원에서 온 공무원이 그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는 것들이 그렇게 2012년 대선 당시에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던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공표를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언론사의 잘못이란데 선관위와 아닙니다. 상관없다는 건가? 지금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냐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1분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엑셀로. 예. 끝나고 나서 예. 그 자료와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를 보고 그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1분 데이터라고 하는 건 실제 저희가 공표를 하고 그 공표한 시간들이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표 상황표를 보니까 개표 상황표가 시간 설정이 잘못됐든지 위원장 공표 시간을 잘못 기재했든지 하면서 이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류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오류 있을 거예요. 입력 날짜가 다른 거는 왜입니까? 엑셀 파일 자체가 그것은 그 별도의 입력 문제고 날짜, 엑셀 파일 날짜는 날짜가 바뀔 수가 없는 자, 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둘로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개표가 다 돼가지고 선관위에 다 거기 선관위원장이 현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원회 다 청관을 거쳐 오면은 개표 상표를 최종 작성에 가장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1차 문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표 상표에서 박근혜 매표, 문재인 매표 뭐 다 썼다 이 말이에요. 다 네. 찍어서 이걸 팩스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팩스로. 이거를 전사로 입력해서 보내는 것과 팩스로 보내는 것 이중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팩스로 다 보냈습니까? 그렇게 팩스의 근거가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보고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개표 상황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보고용 PC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용 PC가 있고 거기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수기 입력을 합니다. 알고 수기 있어요. 입력을 하고 그래서 수기 입력을- 그 다음에 수기 입력하면서 이 데이터를 시도 단위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의 팩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에서 올라온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 팩스상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치했어요? 이번 대선 때 일치 확인 해봤어요? 팩스 안 보낸 걸로 공문서 나왔잖아요. 시도위원회에 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도위원회 아니, 확인 그러니까 점검관이 있습니다. 시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로 팩스가 다 안 모여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시도위원회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도 고민되는 핵심이 뭐냐면 빨리 투표 결과를 알기 위해서 PC에 수개표를 집어 넣었을 때 그 PC를 다 빌려서 왔었다며. 빌려서 썼고 뭐 그래서 시간 조정도 제대로 안 되고 서버를 29대를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윤차했다는가? 아닙니다. 그 정보 이게 어찌됐건 이렇게 수기 입력을 해서 이 결과를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개표 상황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개표 상황표까지 정확하게 투표가 됐다고 전제하고 네. 그 과정도 우리가 점검해야겠지만 전제해서 이 개표 상황표를 전제로 해서 수기 입력하는 것과 팩스 들어간 아날로그 한 것이 나중에 최종의 전부 확인 일치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중간 이 과정에 수기 입력상의 과오가 생길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해킹될 가능성 없습니까? 전산망이 다 차단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일반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폐쇄 선관위 전용망을 사용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사고는 뭐예요? 그럼 방송은 왜 지 맘대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개표 상황표가 실제로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1분 방송이 데이터.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간 차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차고들이 인정하시면 공문서가 엉망이라면 아니 왜 그러냐면 178조 4항에 보면 언론 보도는 반드시 그 개표 상황표 위원장이 공표한 이후에 그러니까 위원장 공개 공표 되는 시간이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시간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에 시간 조정을 안 해서 발생한 당선이라는 게 실무적 오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찌됐건 그 개표를 관리하는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인 그 사람이 땅땅 개표 상황표에 사인하기 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은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한 아닙니다.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78조 4항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개표 상황표를 공표 전에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 자료 아니면은 언론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위원장 공표 시간 저희가 그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아니 근데 말씀을 실제 지금 이번 드렸는데 대선 과정이 개표 안 했는데 방송이 먼저 된 경우가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것은 거잖아요. 이 개표 위원장 공표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 공표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 않습니까? 오류 때문에 계속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은 아니 쉽게 얘기해서 태안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태안에 고장 나갖고 이미 방송 나갔잖아요. 현재 언론에도요. 근데 그게 결과가 방송이 보도됐죠. 태안 것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태안이 태안에서 제가 옛날에 선관위 같이 근무했으니까 노조하면서 우리 사무국장도 하시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거랬습니다. 네, 제가 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많이 변했어요. 그 선관위에서 기타 등등 부정선 공정선거라고 많은 보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한 가지 딱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전자개표기는 이거 투표지 권력이라고 자꾸 하는데 전자개표기는 2002년 12월 19일 날 KBS를 통해 공시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정산조직으로서 이런 기계다, 이런 장치다 하면서 공시를 하고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개표가 진행됐고 김 과장님이 자꾸 사실 오인이 많고 악이다 하는데 김 과장님 내가 다음에 한번 내하고 막장 토론을 하자고 증거를 가져올 테니까 김 과장님 답변만 하면 사표내야 되고 내가 지면은 내가 감옥서 들어가든가 그게 하자고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공감의 차이다 하는데 공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전자개표에서 무엇이 나왔나 제일 중요한 게 전자개표가 제일 중요한 게 조작입니다. 조작은 해킹 또는 전산 직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작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투쟁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진실 앞에서 끝까지 우기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증거가 무엇이 나왔느냐? 그 법원에서 그 투표지 제거만 그 뭡니까? 홈표와 무효표. 원래 전자개표기 안에 전산 조직으로 운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홈표 무효표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찾아내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는데 선관위가 지금까지 계속 막고 우리를 탄압하고 심지어는 선거무효 소송 제기했다 감옥까지 집어넣어 넣어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공정하다는데 제가 근무했던 기관이지만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김 과장님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을 해도 왜냐 김 과장이 너무 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강남의 그 공안보인 사건 2012년 국회의원 때 제가 그 참관인을 봤습니다. 근데 그날 다행히 그 기자증이 나와 참관을 못 한다고 집에 가려는데 너무 길어요. 그 투표함이 도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저거 요약해 주세요. 예, 선관위 근무했다 확인해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선관위 근무하면서 그런 투표함을 처음 봤습니다. 뭐 발로 차고 구겨지고 막 공안보인이 된다고 문제지가 있고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를 인정하면서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표 문제입니다. 개표 상황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개표 상황표는 왜 그러냐면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개표의 원본입니다. 최고 중요한 원본.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선인이 결정되고 다 합니다. 투표소 단위로 결정되면서 이 개표 상황표를 다음 시간에 있어 말씀드리죠. 이 개표 상황표도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성을 상당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옛날에는 그 위원들의 서명점 날인이었습니다. 서명하고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서명 날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다 무효였습니다. 서류상은 무효입니다.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제가 노조위원장이면서 이건 아니다. 판례가 있지 않느냐 고치자. 구체적으로 개표 상표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다 사인 도장 찍잖아요. 그 의원님 그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하면은 계약자가 보험회사하고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 빠지면 무효가 된다니까. 서명이 빠졌단 예, 말이야. 예. 날인만 돼 있다. 예예. 서명만 돼갖고 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도장을 가지고 막 찍어버릴 수 있다. 예, 두 개 중에 하나가 다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도장을 이거를 안 고치려고 계속 그게도 그 참관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예,
그게 뭐가 서명장 날은 해야 정확성을 기하거든요. 그 정확성을 기하는데 투표장부 보니까 도장만 다 있더라고요. 서명이 없어. 지금 법을 개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돼 안 있습니다. 그래도 도장만 찍게 돼 있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현재 어느 네. 개표소나 동일하게 네. 위원장님 이하 이렇게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해석의 제가 여지는 말씀드리고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법을 명확하게 해서 도장으로 이렇게 지금 난이도로 지금 그 도장도 저게 공부도장입니다. 그 도장이 아니에요. 핵심이 되는 그 데이터, 1분간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지금 김 과장님 지금 말이 맞지 않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2013년 7월 30일 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전산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선거법을 하나도 모르면서 선거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선거과라든가 기타과의 지시만 받고 했는데 1분간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1분간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 맞지 않고 모순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조작된 그 서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내라. 왜냐? 실시간 데이터는 개표장에서 투표지 한 장 한 장 중앙선관위에 올려준 것이 바로 언론사로 TV 언론사 이런 데 들어가면서 실시간으로 개표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1분간 데이터하고 실시간 데이터하고 뭐가 틀리냐고 할 때 실시간 데이터를 1분 단위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간 데이터하고 1분간 데이터하고 같아야 되지 이렇게. 아, 이거 틀립니다. 실시간 데이터하고 1분간 데이터 틀립니다. 틀리면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산센터장이. 그런데 저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해놓고는 제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 그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거 김 과장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을 거짓말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그다음 PC 보고서는 선관위에서 최종 그 개표 성함이 어떻게 되셨어요? 네, 저 한용수입니다. 개표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공표하고 나면은 PC 보고를 합니다. 그게 실시간 보고로 올라가는데 그 PC 보고한 그 자료를 공개해라 단락할 때는 자료가 없다고 어거지를 지고 억지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정성을 요구하고 정확성을 한다는 말은 억울성색입니다. 그러니까 여시고. 제가만 지금 저도 아, 네, 우리 의원님 다시 토론자들 토론한 다음에 임정관 우리 의원님. 하죠. 자, 봉합 봉인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2012년 강남에서 이제 그런 골판지 투표함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플라스틱 투표합니다. 저는 그 역사를 선거의 신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제가 아니면은 믿을 수 없었던 상황들. 그러나 골판지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선거 절차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판지 투표함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표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새방망이로 두드려서 안 되는 것까지도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아주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투표함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니까 투표함을 봉함 봉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물쇠로 채우고 투입구를 닫고 투입구에 이제 붙이고 자물쇠를 잠그고 자물쇠 위에 이제 봉인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은 테이프로 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그곳에다가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번 2012년 대선부터는 투표함을 새로 만들면서 특수 봉인지라고 해서 일단 사람이 손이 타게 되면은 그 봉인지에 보이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돼요. 그래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런 봉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함을 열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저희가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투표함이 정당의 참관인들, 그 다음에 이제 호성 경찰들, 그 다음에 투표 관리관이 함께 투표소에서 모든 서류들을 작성하고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개표소에서는 이제 점검을 하죠. 이 투표함이 오는 도중에 뭐 문제가 없었는지,
자, 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육안으로 봉인지가 각각의 투표함을 구성하고 있는 봉인지에 붙어 있는 것이 봉쇄 봉인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죠. 자, 1차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가운데서 봉인지가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 의심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거기에 자물쇠가 또 잘라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투표함의 온정성 여부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함의 봉인지가 이렇게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은 부정투표함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인지를 붙었던 것은 그 투표함이 사람의 손을 타서 어떤 의도 내지는 뭐 잘못이 있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가 아닙니다. 투표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봉인지가 제일 위에 있지만 그 다음 절차는 열쇠죠. 자물쇠죠. 자물쇠가 잠겨 있느냐 없느냐. 자, 그리고 투입부가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 또 같이 왔던 동행했던 이송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뭐 투표소에서 작성됐던 투표록이 과연 제대로 작성돼 있고 문제가 있느냐. 이송 촬영에 누가 탑승해요? 참관인, 참관인 투표 관리관, 각 정당 참관인들 탑승해요? 예, 안탑니다. 그다음에 각 정당 참관이 안 타요. 법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정당에서 저는 이제 199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 20여 년 이제 선거를 관리한 현장에서부터 이제 중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들을 관리했던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선거 일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고 있겠지만은 조금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투표와 개표와 그다음에 개표 방송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그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소는 잘 아시겠지만은 전국에 한 3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투표소의 구성 인원들은 투표 관리관이라고 하는 지방 공무원과 그다음에 투표 사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참관인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만 다 이제 사무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자체에 있어서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하고 또 지방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선관위가 모집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입장을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입장을 가지기가 굉장히 곤란한 구조로 잘 짜여진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진행이 되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투표함을 처음에 이제 오픈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확인한 가운데 미리 투표지를 넣을 수 없도록 이렇게 서로 확인한 가운데 투표가 시작되죠. 그리고 선거인들이 오셔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가 마무리되면 그 상황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공함, 공인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참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송 촬영에 네, 탑승해서. 그렇습니다. 정당에 참관인들을 참관하게 돼 있고요. 그 참관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참관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들이 호송하면서 투표함을 이송합니다. 자, 투표함이 이송. 앞에서 이제 또 개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쭉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개표소로. 죄송한데요. 저를 왜 저희가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 개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의혹제기 계속 하시는 거야, 시간 아까운데.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 토론에 온 목적이 뭡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개표 절차를 설명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계속하세요, 시간 아깝게. 일일이 반박할까요? 지금 그게 지금 안 말씀하신 거에 돼가지고.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절차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 설명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토론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 제가 토론자로서 네, 역할을 하는 오케이. 겁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요약을 좀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김 과장님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쟁점됐던 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죠. 절차를 일정하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쟁점만 가지고서 이야기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요약해서 하세요. 네, 개표소로 이동해서 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마이크가 여기 마이크 없어서. 여기가 돼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집중하기가 굉장히 좀 조용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접수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해서 육안으로 보기에 이 투표함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개표장으로 들어가서 개표가 시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4.19 부정선거 이후에 투표함 이송으로 발생됐던 문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80년대 이후에 투표함 이송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로함 사건도 정규의 투표함이다. 한국 정당학회에서 최종 결론은 조작되거나 조작되지 않는 정규의 투표함이다라는 결론들을 국가수 검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열명만. 차차고, 예. 다 이야기 듣고 봅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구로함까지 가지 마시고 이번 대통령 네. 선거에만 집중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너무 그리고 장황하잖아요. 예, 예. 설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알고 이렇게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발언을 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르고 여기까지 왜 집중해. 와요? 예. 자, 개표소에서 이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소에서는 이제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그 다음에 심사 집계부 과정을 거쳐서 개함이 이루어집니다.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개표 상황표입니다. 이 개표 상황표는 개표장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수단의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 법상 172조에 따르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8조입니다. 172조입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178조 1항입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저 확인할 테니까 팩트 체크할 때. 자꾸 이렇게 예,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